네, 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박정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고른 첫 번째 픽, 멕시코를 뒤흔든 사건인데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바로 생쥐 체포 작전입니다. 생쥐요. 최근 위클리 픽에서 쥐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뭐 뉴욕 맨해튼 쥐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번엔 멕시코 쥐인가요? 바로 그 쥐가 이 쥐인가 한번 이 생쥐 체포 작전의 실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지난 5일 멕시코 시날로아주입니다. 정부군과 마약 카르텔 간의 총격전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었죠. 총격전이네요. 네, 대규모 정부군들이 동원이 됐고요. 갱 단원들은 헬기를 향해서 총을 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멕시코 정부가 이 대규모 작전에 동원된 그 이유 바로 생쥐라는 별명의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인물 때문이군요. 네. 자, 갱단원들의 저항 과정에서 여객기까지 총탄이 튀는 바람에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는데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네, 이번 작전으로 차량 250대가 불타면서 이거 완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결국은 무려 29명이나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결국 교전 끝에 오비디오가 검거되면서 생쥐 체포 작전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멕시코 도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요. 생쥐 체포 작전은 오비디오 구스만을 잡는 작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체포된 사람의 이름이 오비디오 구스만. 네. 뭐 별명이 생쥐였죠. 왜냐하면 이 정부의 감시망을 생쥐처럼 요리조리 빠져다녔다고 해서 생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보다요. 이 사람 아버지가 더 유명합니다. 이 사람 네. 아버지가 진짜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고요. 네. 엘차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엘차포는 스페인어로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차포가 멕시코의 최대 마약 조직 중에 하나이죠. 이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면서 마약 밀매뿐이 아닙니다. 살인, 인신매매, 온갖 범죄를 저질러 온 인물입니다. 오사마 빌라든이 죽은 다음에요. 사실 미국의 FBI 수배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로. 네, 잡혀서 미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뭐 그 규모며 잔혹함이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 범죄 집단인데 다양한 총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제 장갑차까지 갖고 있거든요. 장갑차를 갖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군하고 전력이 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비디오를 붙잡기 위해서 멕시코의 국가 방위대를 포함해서 900명이 넘는 병력이 체포가 되는데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체포됐다고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닌 게 자, 이게 2019년에도 오비디오를 체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바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어이없게 풀어졌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자, 그때 심지어 오비디오를 체포한 공이 있었던 경찰관이 이 이후에 마약 조직원들의 보복 공격으로 155발의 총격을 맞고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났었습니다. 네, 아휴. 그럼 이번에도 체포했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 체포된 오비디오를 계속 인도하라고 요청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미국이요. 미국에서 오비디오에게 건 현상금만 무려 이제 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2조 정도 되죠. 62억 원 정도 되죠. 네. 왜 미국이 멕시코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걸며 이 사람을 잡으려는 건가요? 미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한 65% 정도가 멕시코를 거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약을 유통하는 핵심 세력이 바로 또 구스만 가문이 이끄는 시날로아 카르텔입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라고 하죠. 이거를 유통하는데도 이제 오비디오나 이제 카르텔이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생쥐 오비디오니까 이번에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네, 이 펜타닐은 저희 프로에서도 다뤘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것은요. 지금 방금 김 교수님도 설명을 갖다 해주셨는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근데 네. 이게 소량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뾰족한 연필심 이런 데 살짝만 묻히더라도 약 한 뭐 2mg 정도의 양인데요. 이것을 투여를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치명적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통계를 하나 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 미국 사람 중에 이제 18세에서 45세 사이의 미국 사람들 중에 이 무슨 이유로 이 사망을 했을까? 근데 그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펜타닐 오남용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문제가 이 심각합니다. 마약 때문에 언제부터 미국이 이렇게 마약 문제가 심각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요. 네. 미국에서는 한 대략 10년 주기로 주요 마약이 교체돼 왔어요. 그러니까 네. 1970년대는 헤로인이었고요. 80년대는 코케인, 90년대는 다시 헤로인이 유행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메스앰페타민이 유행을 했고 2010년대는 그 의료용으로 이제 처방 진통제가 네. 또 마약으로 유행하다가 아하. 지금 이제 펜타닐이죠. 네. 약물의 종류는 계속 변했는데 수요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언제 마약 수요가 폭발했냐면 그게 1979년입니다. 네. 그 연도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불평등과 실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연도.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좀 완화시켜야지만 그 마약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시름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약 수요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픽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픽은 스웨덴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깊은데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두 번째는 네, 키워드가 바로 이 불경죄는 못 참아입니다. 불경죄. 어떤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네, 이슬람 국가들이 스웨덴에서 이 불경스러운 행태 정말 못 참겠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자, 지난 21일인데 이 튀르키예에서 스웨덴을 성토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스웨덴 국기, 이 국기를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지난 21일에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소각한 시위 때문입니다. 네. 이는 구구단체 소행이었는데요. 자, 심지어 약 일주일 전에도 또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는요. 자, 보시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인형이거든요. 그걸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큰 인형을 매달았군요. NATO'ya üyelik başvuruları konusunda artık bizden herhangi bir hayır haklık bekleyemeyecekleri açıktır. 아니, 영상만 보아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화를 낼만 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왜 코란을 불태운 건가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스웨덴 전체의 여론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스웨덴에서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에 총선에서 8년 만에 극우 정당을 포함한 우파 연합이 승리를 거뒀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이슬람 이민자가 굉장히 늘었고 범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시민들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게 반무슬림 정서로 이어졌다는 거죠. 아, 반이민, 반무슬림 정서 때문이다. 근데요, 나토 가입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 스웨덴과 핀란드, 유럽의 전통적인 중립국입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죠.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안보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중립국 지위를 포기를 하고 우리도 네.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래서 나토 가입을 신청을 갖다 했는데요. 이 나토에 가입하려면은 이 기존의 나토 동맹국 모두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헝가리와 튀르키예가 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입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이 좀 극렬 세력,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통해서 튀르키예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네. 뭐 이렇게도 한번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튀르키예는 왜 속 시원하게 나토 가입 찬성을 안 해주는 건가요? 튀르키예도 뭔가 섭섭한 게 있겠죠. 튀르키예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작년 6월에 튀르키예가 이제 스웨덴, 핀란드하고 양해각서를 하나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너네들을 찬성해 주는 대신에 쿠르드족 범죄인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런 게 골자거든요. 튀르키예하고 쿠르드족이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을 했잖아요. 쿠르드족이 이제 자치권을 요구하면서 튀르키예 정부랑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쿠르드족을 이렇게 테러 조직이다, 국가 안보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네.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테러 조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스웨덴, 핀란드 너네가 자꾸 왜 쿠르드족을 보호하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정말 실리를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튀르키예의 수군 사업 중에 하나인 이 F-16 판매 이걸 지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물론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렇게 튀르키예를 달래려는 거 아니냐. 여기다가 코가 깬 핀란드도 여러 가지 제재를 좀 해제하고 있는 상황. 스웨덴에서도 여러 가지로 쿠르드족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튀르키예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지 않느냐. 아하. 이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